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와 배경의 자연스러운 합성을 위한 카메라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향은 특히 3ds max와 같은 3D 프로그램과 병합하여 실제 촬영으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인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그리고 아이언맨 등의 영화를 보면 뉴욕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일어나거나 초고층 빌딩이 무너지고 폭발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장면은 3D 툴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한 장면에 스틸컷을 배경으로 깔아놓고 이 배경의 이미지를 기본으로 바닥과 매터리얼 그리고 조명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실사와 3D 오브젝트가 실제 같은 공간에서 촬영된 것 같은 드라마틱한 장면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카메라 매칭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포트 배경에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미지를 적용한 후에 적용된 이미지를 보면서 카메라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번 작업에서는 퍼스펙티브 뷰를 풀 화면으로 전환한 후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더블키 풀 화면으로 전환이 됐고요. 배경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툴에 뷰의 뷰포트 백그라운드, 컴피그 유어 뷰포트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한 후에 백그라운드 탭에서 유즈 파일, 그리고 파일을 통해서 배경에 적용될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전 학습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듯이 학습자료 폴더에서 이미지 05번을 직접 끌어다가 배경에 적용해 보면 비트맵 뷰포트 드롭이라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적용된 이미지를 배경에 적용하고자 했을 때 뷰포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환경 맵을 통해서도 사용하고자 한다면 Environment 맵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배경과 환경 맵에 동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두 옵션을 체크를 합니다. 오케이. 배경에 불러온 이미지가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의 그리드를 그 배경으로 사용이 되는 이미지의 앵글과 일치시켜 줍니다. 여기서 일치시켜 주기 전에 먼저 바닥을 하나 만들어 보죠. 플레인을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바닥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적용된 바닥과 현재 그리드의 앵글이 일치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뷰 앵글을 설정을 해서 바닥과 그리드의 앵글을 그 배경 앵글과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요. Alt 키와 마우스 휠 버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휠 버튼을 사용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 배경의 바닥을 보면 원근감이 더욱 느껴지죠? 그렇다면 뒷배경의 바닥에 맞춰서 역시 그리드와 플레인의 모습도 일치시켜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살짝 아래로 내려주고요. 됐습니다. 지금의 이 바닥은 실제 바닥처럼 사용을 할 것인데요. 만약 바닥으로 사용이 되는 플레인 오브젝트에 어떠한 물체를 올려놓았을 때 그 올려진 물체 또한 실제 배경에 놓여있는 오브젝트로 느껴지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플레인의 크기를 좀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넉넉하게 키워주고요. 길이도 넉넉하게 키워줍니다. 조금만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자, 현재는 바닥으로 사용하는 플레인이 배경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요. 카메라 매치를 사용하면 지금의 이 바닥에도 뒤에 적용된 배경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되어 보이도록 카메라 매치 작업이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카메라 매치를 위해서 크리에이트 메뉴에 크리에이트 카메라 프롬 뷰를 적용을 해 봅니다. 지금 사용하는 크리에이트 카메라 프롬 뷰는 지금 뷰포트에서 설정된 그 앵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카메라가 생성이 됩니다. 적용이 됐고요. 새로 생성된 카메라는 카메라와 타겟 카메라가 동시에 두 개가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타겟 카메라는 앞서 뷰포트의 앵글을 설정한 그 모습 그대로 고정되는 것이죠. 이제 매터리얼을 만들어서 이 바닥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이번에도 컴팩트 매터리얼 에디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슬롯을 선택을 해주고요. 바닥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됐고요. 자, 여기에서 바닥에 뒷배경의 이미지와 일치되도록 똑같은 이미지를 디퓨즈의 맵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디퓨즈의 맵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각형 모양의 None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맵 더블 클릭해서 학습 자료 폴더에 있는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미지 5번이죠? 오픈 적용이 됐고요. 여기서 지금의 매터리얼을 바닥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선택을 해주고요. 물론 직접 끌어다 적용을 해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사용을 해봅니다. 클릭해서 적용이 됐고요. 여기서 잠깐 렌더 뷰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렌더 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바닥에도 역시 뒷배경의 이미지가 적용됐는데요. 자, 모습이 분명 뒷배경의 이미지가 적용된 것은 맞지만 배경과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경이 크게 보이는군요. 이 문제 수정을 해 봅니다. 코디네이트에서 인바이론으로 체크를 해주면 뒷배경과 일치되는 매터리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렌더된 모습을 보니까 현재 바닥에 적용된 플레인 오브젝트의 뒷배경에 사용이 된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일치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배경의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죠. 이번엔 뒷배경에 사용이 되는 이미지의 크기를 바닥과 동일하게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렌더의 인바이런먼트 맵을 보면 본 강좌의 시작 부분에서 배경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끌어놓았던 이미지가 역시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매터리얼에서 적용된 이 이미지와 인바이런먼트 맵에서 사용이 된 이미지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트맵을 끌어다가 인바이런먼트 맵에 적용을 해줍니다. 메소드 방식은 인스턴스로 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적용이 됐습니다. 창을 닫고요. 다시 한번 렌더. 자, 이제 뒷배경과 바닥의 이미지가 일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배경과 바닥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매터리얼에서 사용이 된 비트맵 소스를 끌어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바이런먼트 맵에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카메라 매칭 작업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뒷배경과 바닥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동일하지만 바닥이 배경보다 어둡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매터리얼 방식이 스탠다드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바닥과
배경의 그 밝기 차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매터리얼 타입을 바꿔보기로 합니다. 스탠다드 버튼 클릭을 해주고요. 현재는 렌더러 타입이 기본 렌더러인 스캔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매터리얼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렌더 세팅을 열어주고 커맨드 탭에서 맨 아래로 내려옵니다. 어사인 렌더러의 방식을 프로덕션을 통해서 바꿔보기로 합니다. 엔비디어 멘털 레이를 선택해주고요. 오케이. 됐나요? 창을 닫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스탠다드 버튼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보면 매터리얼 맵 브라우저의 기본 형식이 아주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매터리얼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렌더러를 멘털 레이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사용할 맵 방식을 멘털 레이에서 찾아봅니다. 아래쪽 부분에 매트 섀도우 리플렉션 이 매터리얼 방식을 사용하면 앞서 배경과 바닥에 밝기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똑같이 일치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매트 섀도우 리플렉션 선택하고 적용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타날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제 카메라 맵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를 배경에 사용이 된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맵. 그리고 이미지 5번 불러와서 적용을 합니다. 오픈. 적용이 됐고요. 역시 코디네이트를 인바이론으로 바꿔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렌더 뷰. 렌더 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바닥과 배경에 밝기 차이가 있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바닥에 나타나는 부분은 플레인 오브젝트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배경의 모습이죠. 자, 완벽하게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바닥 위에 어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요.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까요? 일단 실린더를 하나 바닥에 실린더보다는 딜트를 눌러서 삭제하고요.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스피어를 바닥에 하나 만들어 놓고요. 바닥 위에 올려 놓습니다. 자, 하나만 있으니까 조금 허전하죠? 자, 이번에는 스플라인에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글자를 하나 적용을 해볼까요? 자, 글자를 하나 적용을 해줬고요. 현재는 선의 모습만 있는 스플라인 형태이죠. 모디파이어에서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서 두께를 만들어 주는데요. 일단 모양을 잡아주고요. 됐습니다. 여기 90, 여기 마이너스 90 됐나요? 그리고 위쪽으로 회전이 많이 됐네요. 여기도 90 됐죠? 바닥에 세그먼트는 뭐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죠. 12 정도로 해주고요. 두께를 주기 위해서 어마운트. 그러면 두께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그먼트가 너무 많습니다. 1 정도로 1로 해도 충분하군요. 1로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1 정도로 해주고요. 두께를 한 150 정도로 해봅니다. 150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회전을 시켜볼까요? 자, 그리고 적당한 위치 찾아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일단 여기 탑뷰에서 한번 배치를 해보죠. 탑뷰.
됐고요. 앞으로 조금 빼볼까? 자, 이 정도로 해주고요. 그리고 앞서 만들어 놓은 요 구는 조금만 더 뒤로 보냅니다. 됐죠? 조금 더 보낼까요? 됐고요. 됐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가 적용이 된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 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실제 배경 이미지로 사용이 되는 그 공간에 지금 만들어 놓은 구와 글자 오브젝트가 놓여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이 공간에 있는 그런 오브젝트로 보이죠? 이 글자 오브젝트를 조금만 더 앞으로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만큼 빼주고, 자, 됐나요? 다시 한번 렌더. 너무 앞으로 오니까 좀 느낌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위치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렌더. 자, 일단 됐고요. 자, 이제 조명을 적용을 해서 실제 오브젝트의 그림자가 바닥에 비춰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의 라이트로 이동해서 스탠다드 형태를 선택을 해주고요. 옴니라이트를 적용해 봅니다. 자, 일단 하나 만들어 주고요. 조명의 위치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살짝 앞에서 비춰주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디파이 섀도우를 온으로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다시 확인해 봅니다. 자, 렌더를 적용을 하니까 앞서 만든 조명에 의한 그림자까지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까지 생성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의 이 배경으로 사용된 이미지 속에 실제 구와 글자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사실적으로 느껴지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금의 이 구와 글자 오브젝트 표면에 반사 재질을 적용을 해서 주변에 있는 이 환경이 비춰지도록 해봅니다.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두 번째 슬롯을 선택합니다. 2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색상은 어떤 색으로 할까요? 좀 예쁜 색상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분홍색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사 재질을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스페큘러 레벨을 중단해주고요. 자, 플러스니스의 영역을 좀 좁혀줍니다. 자, 그리고 맵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맵을 열어주고요. 리플렉션은 어느 정도로 해볼까요? 한 50 정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넌 버튼을 눌러서 리플렉션에 필요한 레이트레이스를 적용합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이제 지금 이 매터리얼을 위에 적용을 해봅니다. 이걸 끌어다 직접 적용하죠. 적용이 됐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글자를 위한 매터리얼을 만들어 봅니다. 지금 이 굴을 복제해서 사용을 해봅니다. 끌어다가
적용을 해주면 복제가 됐고요. 여기에서는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보죠. 파란색, 하늘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역시 끌어다가 글자 위에 적용을 해줍니다. 일단 취소를 해주고요. 두 개의 매터리얼의 이름이 현재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글자로 바꿔주고요. 다시 한번 적용됐습니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렌더 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주변에 있는 모습이 이렇게 반사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배경 이미지의 모습이 평면적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감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경 맵을 글자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리플렉션에 적용된 맵으로 들어갑니다. 백그라운드를 environment 세팅으로 하지 마시고요. 별도의 파일을 불러와서 적용을 해봅니다. 사용되는 이미지는 똑같아야 되겠죠? 이미지 5번 적용이 됐고요. 글자 매터리얼 역시 똑같은 맵소스를 사용을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렌더 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환경 맵에서 사용이 됐던 렌더의 environment에서 사용이 됐던 이 맵을 사용하지 않고 각 매터리얼에 적용이 된 리플렉션의 환경 맵을 사용했기 때문에 렌더 뷰 된 모습을 보니까 반사되는 주변 환경이 실제 주변의 환경이 반사된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렌더 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와 배경의 자연스러운 합성을 위한 카메라 매칭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방법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합성 작업을 해 보십시오.